네, 안녕하십니까. 신혼 2년차 백수입니다. 자, 오늘도 관심주 관련된 부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일단 시장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오늘 거래소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오름폭 그대로 반납을 하는 모양새인데, 거래소가 일별로 보면 어제 68포인트가 올랐는데 오늘 6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드디어 1000 고지를 찍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1000을 고점 대비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 때문이죠.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에서 약 4조의 매물을 내보냈고 코스닥에서도 4천억 정도 나오면서 일단 시장을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일단 기간은 참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일단 뭐 연기금의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투신 물량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언제 해결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일 뉴스를 살펴보니 한국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 금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으니까, 뭐 또 사면 지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동학개미 분들께서 약 4조 5천억, 6천억을 오늘 하루 만에 매수를 하면서 이제 엄청난 매수 여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반등을 하든 떨어지든 가는 종목은 가지만 지수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종목들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고요. 하지만 조금 오늘 강하게 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오리엔탈 중공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아니고 이제 눌림목 종목인데요. 이틀 전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틀 빠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양음량으로 바로 올랐다가 이제 눌렀다가 다시 오르고, 여기도 보면 양음량 이렇게 바로 올랐다가 눌렀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초반에 4% 정도 오르더니 다시 한번 꼬라박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꼬라박을 때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5일선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장중에 살짝 깨긴 했는데 결국 5일선 위로 들어 올리면서 전 고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차트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내일 만약 차트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일단 5일선 이탈이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지켜봐야 해서 그 크게 메리트가 없긴 하지만 5일선 지키고 양봉이나 아니면 빨간색의 작은 봉이라도 하나 발생된다라고 하면 유효하게 아직까지 주가는 살아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펄어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게임주 관련된 영상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쭉 올랐습니다. 12월 달에 쭉 올랐는데 1월 달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이제 12월 말에 고점에 돌파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제 돌파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하루 더 지켜봤는데 오늘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외국인 기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색다른 게 없습니다. 9천주 사고 4천주 팔고 개인도 7천주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가 우상향의 N자 패턴 이렇게 만들어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이전 상승폭만큼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펄어비스라는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붉은 사막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게임 출시에 대한 이벤트로 계속해서 지수가 좋다면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 종목인데요.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재차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21선을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종가상은 21선을 살짝 깼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 번에 대한 지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제대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갈 거고, 이 부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차트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자 기간 동향을 보면 이 종목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별로 팔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가가 빠졌다는 거고요. 장중에 5%까지 빠지던데 다시 끝에는 살리는 걸 보니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서 샀던 기간 물량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레이라는 종목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이틀 전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으나 이제 살짝 밀렸고, 이제 어제 살짝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딱 터치를 하고 다시 종가는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딱 맞춰지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보합을 기록을 해서 생각보다 이 종목이 강하구나.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에 매기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바로 가지는 않았고, 이제 한국콜마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은 먼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제 올랐다가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 아직까지 5일선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역시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클래시스도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기 있는 고점, 그리고 여기 있는 고점 17,200원, 300원 정도를 뚫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때 못 뚫어줬는데 이제 뚫어줬고, 이제 거래량도 조금 증가를 하면서 이제 기관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봐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한 8만 주 가량 사면서 끌어올렸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업종의 차트가 점점 다들 이뻐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이제 뭐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화장품주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찾아보시든, 아니면 이제 뭐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는 뭐 클래시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든, 일단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좋아지고 있다 정도에 대한 부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스입니다. 뭐 반도체 업종인데요. 반도체 장비주인데 반도체 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스는 잘 가지 못했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드디어 오늘 상방 돌파하는 모습인데, 며칠 동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며칠 동안 반도체 장비주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지지선을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뭐 이격에 대한 부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만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잠시 쉬어간다라고 하면 테스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는 돌파 매매를 하는 입장으로서 종가상 이전 종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샀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00억 정도 기간이 코스닥에서 팔았는데,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둘 다 양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내일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파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샀다, 그리고 돌파를 했다 정도의 포인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우 기술도 9월 달에 뚫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 중에 제일 이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 오르는 모습, 즉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440만 주 대비
3만 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대놓고 판 날인데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4일 연속 올랐습니다. 4일 연속 한 12% 정도 올랐는데 21선이랑 5일선 이격이 조금 있으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바로 따라 붙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이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어제 오리엔탈 전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 1100억에 PER이 일단 150 수준이다. 즉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회사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영업이익과 순이익 내고 있기는 하지만 유보율도 높기는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 이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고 지금 올해 실적 작년 실적 대비하면 100배 이내로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배는 엄청 큰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차트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 자,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째려봤습니다. 5일선 지지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어제 깼었고 그리고 오늘 전 고점에 대한 부분 지지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부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물론 내일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1선이랑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이 종목 한번 트라이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전 고점을 지지받는 이 상황과 신고가를 뚫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약 고점 대비 13%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 반등 혹은 N자형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면 계좌도 많이 빠지기 나름입니다. 제 계좌도 어제는 조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금 많이 빠졌는데 어차피 다시 상승 무드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계좌는 올라갈 거고 물론 이제 종목이 잘못 크게 물리면 이제 계좌는 덜 올라갈 수도 있고 계좌가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시장이 잠깐 쉬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사겠다 아니면 이전에 시장보다 강했는데 살짝 눌러주는 종목으로 사겠다라고 해서 종목을 살짝 교체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면 그게 잘 맞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해 주시고요. 내일은 또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